노총각 아들 결혼시켰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어느 할머니. 여러분, 제 이름은 김명순입니다. 올해로 62살이 되었고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려옵니다. 오늘은 제 아들 정우와 그가 만난 필리핀 출신 며느리 제니퍼, 그리고 손주 정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정우가 42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아 저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명순 씨, 아들은 언제 장가가나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은 화끈거렸죠. 그런 질문에 매번 웃으며 얼버무리곤 했지만 속마음은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정우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학교 생활도 성실했죠. 덕분에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아도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동네에서 유명한 중매쟁이 이 씨가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여러 커플을 이어주며 결혼 전문가 소리를 들은 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명순 씨,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필리핀에서 온 여성인데 영화관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나이는 36세이고 딸이 하나 있답니다. 성격이 착하고 정우 씨와 잘 맞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음이 망설여졌습니다. 외국인에 아이까지 있는 여성이라 정우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정우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씨는 제 궁금증을 눈치채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니퍼는 영화관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왔어요.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씩씩하게 살아왔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정우 씨와 만나면 마음이 통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아이를 좋아하고 일도 성실히 하는 사람이라면 정우와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를 만나기로 한 날 정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야, 엄마가 너를 위해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단다.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처음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살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한 번만 만나보자. 부탁이다. 결국 정우는 승낙했고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카페에서 제니퍼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제니퍼는 단아하고 차분했습니다.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딸 정미희를 데리고 앉아 있었죠. 제니퍼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제니퍼입니다. 정우는 긴장한 듯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니퍼가 먼저 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정우 씨, 회사 일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네,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니퍼는 정우의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결혼 생활에서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지금은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우 씨와 정미희와 잘 지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우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정미희는 처음엔 수줍어했지만 정우와 조금씩 친해지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결혼 후 제니퍼와 정미희의 일상은 처음엔 평화로웠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가고 정우는 제니퍼와 정미희를 위해 요리를 배우기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정미희를 우선적으로 챙기다 보니 정우는 자신이 소외된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제니퍼가 제 옷이나 음식은 신경 쓰지 않고 정미희만 챙겨요. 정미희는 엄마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반항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우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술을 마신 채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소통하려 노력했지만 점점 존재감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죠.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우는 제니퍼가 정미희에게만 신경을 쓰고 자신에게는 점점 소홀해진다고 느꼈고 제니퍼는 정우가 자신과 정미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마음이 상했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루는 정우가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제니퍼는 이미 정미희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들어오자마자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니퍼,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 정미희만 챙기고 나는 언제나 뒷전이잖아. 제니퍼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정우,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혼자 아이를 키워왔고 정미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정미희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딸에게 책임감 있는 엄마로 있어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정우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눈빛으로 제니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이해한다고 해도 나는 나대로 힘들다고. 우리 집에서 나만 소외되는 느낌이야. 그날 이후로 집안의 갈등은 말다툼에서 잠시 숨고르기로 끝나는 경우가 줄어들고 서로 말조차 제대로 섞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우는 점점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술로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정미희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워했고 자주 울며 엄마, 아빠 싸우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2년 후 정우는 양육권 문제와 법적 대응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깨달았고, 제니퍼도 자신만의 입장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감정 충돌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두 아들과 손주를 지켜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제니퍼가 아이를 챙기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미희도 혼란스러워 울고 제가 어떻게든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도 손을 쓸 수 없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제게 주는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선택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 상대방의 과거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과 책임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 이후 정우와 제니퍼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미희도 두 부모 사이에서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 또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가족이 평화를 되찾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정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미희와 준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니퍼와 정우는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조금씩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두 손주들에게 들려주며 사랑과 책임이 무엇인지, 때로는 아픔을 겪어야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자책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 잘못이 큰 걸까요? 때로는 제가 너무 간섭한 건 아닐까? 혹은 너무 늦게 개입한 건 아닐까 고민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되찾으신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